제가 이제 지난주에 시합을 갔다 왔죠. 그 시합이 이제 안다전 클래식이라고 하는 NPC 리저널 시합이었습니다. 셌어 생각보다. 제 시합을 먼저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나간 시합은 NPC 리저널, 그러니까 IFBB 프로 카드를 주는 시합을 퀄리파이어 시합이라고 그러고, 그 IFBB 프로 퀄리파이어 시합을 나가기 위해서는 이 NPC 리저널이라는 시합을 꼭 나가야 됩니다. 그 시합에 이제 참가를 한 거고요. 일요일날 가서 그랑프리를 했고, 여기서도 이제 사진이 원래 NPC 뉴스 온라인에 올라오는데 사진이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찍었던 그 영상으로 간단하게 제 시합은 리뷰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체급에 이제 총 7명의 선수가 나왔고요. 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친구들 빵이 존나 큽니다. 제가 조금 깜짝 놀랐어. 어떤 부분에서 깜짝 놀랐냐면,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빵이 저보다 큰 사람을 피지크 시합에서 찾아보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피지크 시합을 나가면은 뭐 해외 대회로 나가도 아 나보다 빵이 존나 크다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거의 없어. 근데 요즘에는 리저널만 나가도 빵이 기본적으로 저만해요. 그래서 야 이거 보고 야 진짜 우리나라 피지크 선수들 기량이 많이 늘었구나, 이거를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보면은 이제 제가 1등을 했던 이유는 등이에요. 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이 이제 대부분 밋밋하시죠. 이 시합에 나왔던 모든 선수가 등이 밋밋했습니다. 근데 이제 볼륨이 사실 등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전면에서는 제가 포즈를 잘못 잡았고, 원래는 이제 어깨를 이렇게 내리면 안 되는데 몸통 트는 거를 너무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게 몸통 트는 거를 계속 신경 쓰니까 어깨가 밑으로 다운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 전면 포즈는 너무 잘못 취한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이거는 등수 지게 줬어도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깨를 너무 못 살렸잖아, 전면 포즈에서. 오히려 지금 이분이 2등을 하셨거든요. 쉐입이나 전면의 모습은 이 2등을 하신 분이 훨씬 좋았어요. 요 분도 이제 웬만한 대회에서는 다 그랑프리 타시는 분들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 선수들이 조그만한 대회에서는 다 그랑프리 한 번씩 해봤던 분들이야. 이 검은 바지 입으신 분도 빵이 엄청 컸고, 특히 이제 요 분이 몸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면에서는 뭐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후면에서 전부 다 잡아가지고 이제 체급 1등을 했고, 요게 이제 그랑프리죠. 체형은 이 친구가 훨씬 좋죠. 이때도 포징을 제가 병신같이 잡아가지고, 체형은 이 친구가 이제 V테이프도 이쁘고 머리도 저보다 더 작고 체형적으로는 월등히 좋아요. 제가 이제 상대적으로 포즈도 병신같이 잡았고 비율도 되게 안 좋잖아.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등에서 이긴 거예요. 등에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등의 컨디셔닝이 좋지가 못했죠. 그래서 V테이프는 좋았는데 등 컨디셔닝에서 이제 저한테 진 거죠. 요 시합에서는 요렇게 해서 그랑프리를 한 건데, 제가 여태까지 시합 나가면은 첫 번째 시합은 성적이 항상 안 좋았거든요. 왜냐하면은 완벽하게 준비해서 안 나가니까. 첫 시합 나갈 때는 항상 이제 포즈 연습한다 이 생각으로 시합을 출전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컨디셔닝도 안 좋은 상태로 나갔었는데, 이번 시합도 마찬가지로 제 100%가 아닙니다. 이번에 뭐 밴딩 로딩도 아예 안 하고 요 시합 당일날도 제가 운동을 했어요. 원래 내가 먹던 식단 먹으면서 그냥 시합을 나갔던 게 저번 주고, 이제 이번 주는 나바잖아요. 그러니까 나바가 그래도 맨즈 피지크 쪽에서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바 시합은 밴딩 로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분 조절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은 제가 컨디셔닝을 훨씬 더 좋게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요. 이 코치님 꼬기다 맛있더라고요. 아 맛있습니다. 9월 24일까지 꼬기다 전상품 패키지 할인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먹방으로 준비해왔습니다. 먹방. 이거 먹방으로 준비해왔어요. 라이브 하면서 구독자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한 끼 먹고 연속으로 시합 리뷰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꼬기다 맛있는데 양이 작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2개씩 먹어야지. 꼬기다는 하나씩 먹으면 안 돼요. 일단 맛있고 하나로는 채울 수가 없어. 요거 지금 한입 닭가슴살 하나 먹으면 단백질 17g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2개. 네, 저도 지금 한 끼 가볍게 먹고 방송 시작을 하겠습니다. 탄수화물 먹을 때라 꼬기다 수입 레드맛. 옛날 돈가스 진짜 맛있죠. 제가 옛날 돈가스도 지금 가져왔어요. 옛날 돈가스 명작입니다. 이거 꼭 드셔보세요. 구독자분들도 근데 이거는 다이어트 식단이 아니라 꼬기다로 식단을 하면 힘들지가 않아요. 그냥 일반식 먹는 느낌이야. 닭가슴살을 먹는 느낌이 아니라 일반 소세지, 뭐 햄 이런 거 먹으면서 다이어트 식단을 유지하는 느낌이야.
고정 댓글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메인 컨텐츠 9월 2일에 있었던 국내에서 열린 클래식 피지크 프로쇼였고요. 선수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국내 선수 중에는 일단 김현진 선수가 나왔고 문지연 선수 나왔고 그리고 내추럴이라고 주장하는 선수들이죠. 권준 선수, 이용승 선수, 이상환 선수, 최한진 선수 이렇게 이제 국내 선수들이 되게 많이 나온 시합이 9월 2일에 열렸던 AGP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상위권은 전부 외국 애들이 가져갔어요. 국내 선수들은 중위권, 하위권에 이제 포진이 됐죠. 그 1등하라 하신 분하고 국내 선수들을 비교를 해보면서 어느 정도의 경기력의 차이가 있었는지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친구가 1등을 한 왕이라는 친구입니다. 왕. 깔끔하죠? 전면에서 보이는 사두도 굉장히 두툼하고 어떻게 보면 하체가 좀 얇아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 존나 큰 거죠. 허벅지가 내전까지 다 붙어있고 팔도 좋고 전반적으로 좋은데 이제 우리가 박재훈 선수를 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박재훈 프로가 컨디셔닝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게 다른 프로들을 보면은 솔직히 성에 안 차. 이거는 있어. 박재훈 프로의 그 컨디셔닝이 워낙 좋았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도 사이즈나 이런 거는 나쁘진 않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컨디셔닝이 조금 아쉽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나도 지금 눈이 너무 높아진 거지. 그래서 1등을 이 왕이라는 선수가 해서 올림피아로 지금 진출을 했고요. 박재훈 선수랑 비교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게임이 안 되죠. 박재훈 선수가 그냥 이길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의 선수고 그 다음에 2등을 한 사람이 이제 티모신이라는 친구예요. 체형은 이 친구가 좀 딸리죠. 그러니까 1등을 한 친구보다 2등을 한 친구가 체형적으로는 조금 딸리는데 보디빌딩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는 나쁘진 않았어요. 허리가 너무 굵어서 그걸 어떻게든 이제 백큐으로 잡아보려고 했지만 엑스테이비 그지 같은 거 이것도 어쩔 수 없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머리가 작으니까 비율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후면에서 봤을 때는 컨디셔닝이 부족해요. 1등보다 1등의 컨디셔닝보다 확실히 좀 부족하죠. 그리고 3등을 한 선수는 이제 리우라는 선수고 1, 2, 3등은 솔직히 몸이 좀 비슷했습니다. 누가 압도적으로 좋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세 선수가 다 비등비등한 느낌이었어요. 5등까지는 전부 외국인 선수가 한 거고요. 요거를 이제 국내 선수들을 비교를 해보면서 일단은 6위를 한 김현진 선수를 먼저 볼게요. 김현진 선수가 요 시합에서 6등을 해서 국내 선수 중에서는 성적이 가장 좋았습니다. 왼쪽이 1등, 오른쪽이 6등. 보면 이제 하체 컨디셔닝을 딱 비교해 보면은 차이가 좀 확연하죠. 지금 이 왕이라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봉공근하고 내전근하고 이 나뉘는 경계들, 세퍼레이션이 막 깊게 파여 있잖아요. 여기서 일단 차이가 좀 많이 나고 2두에서 봤을 때도 봉긋한 느낌은 왕이 더 좋은데 3두는 솔직히 김현진 선수가 좀 더 좋기는 했어요. 그리고 이제 광배 쉐입이나 엑스테이프로 봤을 때도 상대적으로 1등을 한 선수가 훨씬 이뻤죠. 그래서 6등을 한 김현진 선수도 진짜 나쁜 몸이 아닌데 클래식 피지크가 종목 자체가 괴물 같은 애들이 많다 보니까 막 이렇게 좋다, 눈에 확 들어온다 이런 느낌은 솔직히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제 백을 보면은 왕보다 김현진 선수가 더 좋아요. 상체는 하체로 봤을 때는 왕이 더 좋고 상체 등만 봤을 때는 김현진 선수가 좀 더 좋았다. 하체 같은 경우에는 컨디셔닝부터 사이즈까지 이 왕이라는 친구한테 약간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김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도 좀 사이즈가 늘면 충분히 왕 정도 수준의 선수들하고는 비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위를 한 문지연 선수입니다. 문지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체형이 진짜 괴물 같거든요. 1등을 한 친구보다 문지연 선수가 테입적으로는 훨씬 이쁘죠. 그러니까 허리가 워낙 얇아요. 좀 괴물처럼 허리가 얇고 광배근 같은 경우에는 괴물처럼 두꺼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쉐입적인 면에서는 문지연 프로가 전혀 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국내 그 클래식 피지크 선수들 중에 몸 포텐셜로 봤을 때는 문지연 선수도 굉장히 높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쉽게도 요 시합에서는 컨디셔닝이 예전만 못했어. 그래서 7등으로 밀리긴 했고 백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좋아요. 백도 국내 선수가 등이 약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김현진 선수랑 문지연 선수한테는 그게 좀 통용이 안 되죠. 오히려 이제 1등을 한 친구보다 등은 지금 더 좋잖아요. 광배근 같은 경우에 이 끝단, 대원근하고 광배근 이 끝단을 보면은 두 덩어리 정도 더 붙어 있는 느낌.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하체 컨디셔닝에서 약간 부족한 모습을 보였죠. 제 개인적인 순위로 봤을 때는 6위를 한 김현진 선수보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7등을 한 문지연 선수가 좀 더 이뻐 보이기는 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등을 한 권준. 요 친구부터는 이제 내추럴을 주장을 하는 선수죠. 저는 뭐 이 사람들이 내추럴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주장을 하는 사람은 내추럴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전반적인 사이즈에서 일단 차이가 많이 나죠. 내추럴을 주장하는 선수들이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이 내전근이 대부분 비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체 풍성함 요런 게 좀 많이 떨어지죠. 상체로 봤을 때는 그래도 권준 프로 같은 경우에는 상체 쉐입은 나쁘지 않다, 굉장히 좋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두의 피크나 뭐 이런 거는 부족하긴 하죠. 후면은 존나 좋아요. 후면에서 봤을 때는 야, 이 사람이 진짜 내추럴 맞나? 이 느낌이 들 정도로 엉덩이 같은 경우에 뭐 완벽한 컨디셔닝, 그리고 사이즈적으로도 솔직히 엉덩이의 사이즈가 엄청 크잖아요. 이게 작은 사이즈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둥근 자체가 굉장히 잘 발달된 그런 체형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등으로 봤을 때도 뭐 두께감은 조금 부족한 느낌은 있는데 사실 어디가 좀 빈다 이런 느낌이 없을 정도. 국내에서 내추럴을 주장하는 IFBB 프로 선수 중에는 지금 현재 권준 선수가 몸이 제일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시합에도 뭐 이용승 선수도 나오고 뭐 최한진 선수도 나오고 뭐 여러 명이 나오셨는데 권준 선수가 순위가 제일 높았죠. 어쨌든 이제 10등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11등은 이용승 프로가 했습니다. 이용승 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권준 프로랑 비교를 해봐도 많이 부족해요. 컨디셔닝은 솔직히 괜찮거든요. 이용승 프로가 컨디셔닝 자체는 이 선수 컨디셔닝 좋다 이런 느낌은 드는데, 전면에서 일단은 보면 이두는 이용승 프로가 약간 더 좋은 느낌은 있어요. 근데 이제 대흉근부터 광배근, 이 허리로 떨어지는 요 쉐입, 이용승 프로도 허리가 굉장히 길죠. 근데 이제 권준 프로 같은 경우에는 허리는 길지는 않고 오히려 이제 쉐입이 V로 좀 떨어지는 그런 쉐입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권준 프로한테는 이 사람이 자벌레네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들어. 근데 이제 이용승 프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자벌레 느낌이 좀 나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쉐입적으로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거예요. 근육의 양이나 밀도나 뭐 이런 거보다는 쉐입적으로 봤을 때 안 이쁘지.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권준 프로가 훨씬 더 좋아 보이는 좀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고, 하체로 봤을 때도 이제 두 선수 다 뭐 내전근 쪽은 비어 있죠. 그리고 이제 하체 컨디셔닝으로 보면은 이용승 프로가 컨디셔닝은 더 좋습니다. 권준 프로 같은 경우에는 봉공근하고 내전근이 갈라지는 이 경계가 엄청 명확하진 않은데 이용승 프로는 아주 명확해요. 그래서 이제 전면 하체로 봤을 때는 이용승 프로가 더 좋기는 했다. 근데 전반적인 쉐입에서 차이가 너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준 프로가 이 전면 포즈에서는 압도적으로 좋아 보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 좀 눈에 띄는 게 요 지금 가이노 현상. 권준 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요 질문을 제일 많이 하셨었어요. 요거는 제가 잠깐 권준 프로의 사진을 좀 확대를 해서 요거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찌찌랑 왼쪽 찌찌를 보면은 오른쪽 찌찌는 튀어나온 게 없죠. 근데 이제 왼쪽 찌찌는 몽우리 같은 게 튀어나왔어.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전형적인 아로마타이즈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저랑 똑같아. 권준 프로가 저랑 똑같습니다. 저도 왼쪽이 튀어나왔거든요. 왼쪽은 몽우리가 튀어나와. 근데 오른쪽은 몽우리가 없습니다. 오른쪽은 거의 몽우리가 없어요. 야, 요 특징이 저랑 너무 흡사해가지고 이 친구가 라이프타임 내추럴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물론 가이노 현상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로이더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그 이유는 충분히 납득이 된다. 가이노라는 이 증상이 그냥 어렸을 때 소화비만이어도 생길 수 있고, 뭐 나이가 들어서 간이나 신장이나 이런 장기가 안 좋아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호르몬 불균형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확증적으로 이 사람 약 썼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할 만한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는 있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내추럴이면은 존나 억울할 수 있죠. 존나 억울할 수는 있지만 그 현실에서 지금 이미, 그러니까 증거라고 하긴 뭐하지만 이미 이게 티가 나는데 어떻게 이거는 그냥 쉬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차라리 이거 딱 까발리고 나는 이게 어렸을 때 뭐 소화비만이라 가이노 현상이 있다 뭐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내추럴 선수들 비교하는 그런 좀 프로쇼가 아니라 약간 내추럴 프로쇼 같은 느낌도 솔직히 있었어. 그리고 이제 이용승 프로의 후면 둘 다 좋은데
마찬가지로 권준 쪽이 약간 더 좋아. 이용승 프로가 좋은 쪽은 어깨팔 요 라인은 이용승 프로가 좀 더 좋거든요. 근데 이제 광배부터 등, 엉덩이, 후면 하체, 전반적인 볼륨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권준이 더 좋죠. 이용승 프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컨디셔닝은 정말 잘 만드는 거예요. 이거 엉덩이를 이렇게 가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진짜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 힘듭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권준 프로가 이용승 프로보다는 좀 더 앞서 나가는 느낌이 있다. 순위도 굉장히 좀 정확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이상환 프로입니다. 마찬가지로 내추럴을 주장을 하는 그런 프로 중에 한 명이죠.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사이즈가 더 작아요. 그러니까 권준 프로랑 이렇게 이상환 프로랑 비교를 해보면은 컨디셔닝은 이상환 프로가 엄청 좋긴 하지만 사이즈가 그냥 다 작다. 뒤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자글자글하거나 상체 데피니션이나 이런 건 좋은데 사이즈가 너무 작다 보니까 이게 게임이 되기가 조금 어려운 수준, 그 정도의 차이를 여기서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한진 프로. 최한진 프로는 사실 저는 이제 이런 사람이 있는지 몰랐다가 김종국 형님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됐죠. 아마 많은 분들이 그 김종국 형님 유튜브에서 알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최한진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위에 못 들었습니다. IFBB 프로쇼는 15등까지 그 순위의 넘버가 매겨지기 때문에 15등 이하는 16등으로 통일이 되거든요. 최한진 프로도 요 지금 9월에 있었던 AGP 프로에서는 순위에 들지는 못했고요.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사이즈는 부족해 보이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프론트 더블 바이셉 사진이 없어서 제가 그거는 비교를 못 하는데, 그냥 레스프레드로 이렇게 봤을 때도 하체 전반적인 사이즈 이거는 뭐 크게 안 밀리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V테이프 때문에 좀 감점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은 하는데, 크래시 피지크에서는 이제 레스프레드 포즈가 사실은 없죠. 규정 포즈에는 자유 포즈로 이제 취하고 계신 거고, 컨디셔닝이나 사이즈나 이걸로 봤을 때는 권준 프로랑 최한진 프로랑 사실 그냥 비슷해 보였어요. 사진상으로는. 후면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봐도 최한진 프로가 컨디셔닝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게 또 여기서 한 번 더 느껴졌거든요. 보면은 이제 하체 엉덩이 빗살 나가는 거 잘 나가고, 햄스트링 컨디셔닝 좋고, 하체 두께감 나쁘지 않죠. 근데 이제 등에서 다 까먹은 거죠. 최한진 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설기관 선수처럼 광배근이 굉장히 짧은 타입이에요. 광배근이 끝나는 지점이 여기잖아요. 여기서 지금 광배근이 끝나. 그러니까 이 흉요근막이 이렇게 넓은 거예요. 흉요근막이 넓어서 이 밑에는 이제 때려 죽여도 못 채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권준 프로 같은 경우에는 흉요근막의 면적이 최한진 프로의 면적보다 한 3분의 1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거를 광배근으로 다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쉐입적으로 최한진 프로 같은 경우에는 뒤로 도니까 쉐입이 완전 그냥 일자가 돼버리잖아요. 권준 프로 같은 경우에는 X 테이프이 나오는 그런 쉐입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최한진 프로가 광배근의 생김새가 태생적으로 너무 안 좋은 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으로 봤을 때 최한진 프로도 컨디셔닝을 굉장히 잘 만들었지만 근육적인 모양의 결함으로 인해서 이제 랭킹 안쪽으로 들어가는 건 거의 이제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일반적인 프로쇼에서는 좀 그런 느낌은 받았습니다. 컨디셔닝은 진짜 잘 가져오신 건데, 한편으로는 이런 걸 보면은 좀 안타깝긴 하죠. 왜냐하면은 저도 체형을 못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대가리가 크고 체형이 별로 안 좋잖아. 그러니까 이제 요런 최한진 프로 같은 분들을 보면은 막 이 마음이 똑같은 마음이 들어. 그래서 일단 요렇게 이제 AGP 시합을 전반적으로 볼 수가 있었고, 약간 그 국내 내추럴을 주장하는 선수들의 서열이 어느 정도 좀 정리되는 그런 느낌?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지금 현재 내추럴을 주장하는 선수 중에 일단은 탑은 권준 프로가 된 것 같고, 요즘 내추럴 선수들 수준 엄청 높네요. 뭐 내추럴 선수라고 저는 단정은 안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보디빌딩에 내추럴은 없다. 본인 스스로 나는 내추럴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좋은 사람은 설기관 선수죠. 솔직히 설기관 선수 말고 지금 이 선수들은 도핑 테스트를 안 받잖아요. 불시 도핑을 안 받아요. 불시 도핑을 안 받는다는 건 그냥 언제든 내가 쓰고 싶으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시 도핑을 받는 선수들에 한해서 저는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사설단체의 내추럴을 주장하는 선수들의 시합을 한번 볼 수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진짜 내추럴 프로쇼를 보는 것처럼 좀 그런 재미가 있었어요. 몸을 보는 재미보다는 솔직히 이거는 우리나라의 내추럴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순위를 보는 재미? 이게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구독자분들의 이제 의견을 한번 들어보죠. 그리고 진짜 내추럴이면 뭔가 아까워서 양 못 꼽을 듯.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리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추럴이라는 개인의 신념을 갖고
나는 약물 쓰지 않고 진짜 승부를 보겠다. 이거는 되게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이제 그것 때문에 아까워서 못 꼽는 것도 있겠죠. 근데 이제 조금 의아한 게 그렇다면은 대보협 쪽을 왜 안 두드리지?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은 대보협에서밖에 지금 주지를 못하는 건데 국가대표를 두드려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은 있죠. 바디알케미 영상 얘기 이미 했나요? 바디알케미님 영상은 되게 재밌게 봤어요. 아주 이제 흥미롭게 봤고, 근데 이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모든 보디빌더들이 그런 근육 성형을 한다, 약간 좀 이런 뉘앙스가 있었어. 이게 진짜로 보디빌더들 중에서도 되게 소수가 그런 약물을 사용을 하는 건데 그거를 좀 너무 다 쓴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전파를 하고, 훌륭한 코치들, 뭐 하디랜보드나 이런 훌륭한 코치들이 트레이닝 스킬보다 그런 이제 인젝을 잘 쓰는 게 그 사람들의 스킬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유도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영상은 재밌었다. 제가 바디알케미님을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적 친밀감, 좀 이런 보디빌딩 쪽의 어두운 면을 아주 좀 깊숙하게 다큐멘터리처럼 달아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영상 퀄리티가 워낙 높잖아. 그러니까 잘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저랑 친분이 있는 뭐 정수영님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에서 약간 좀 의아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정수영님 사건이 뭐 재판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이제 그게 나오면은 이제 그걸로 좀 썰을 풀어볼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코치님은 그런 내용 원래 알고 계셨나요? 스테로이드를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밖에 없죠. 스테로이드 쪽을 우리가 관심을 갖게 가져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남성 호르몬, 단백동화 뭐 이런 거 말고 펩타이드 계열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런 펩타이드 같은 것으로만 넘어가도 독특한 성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주 좀 흥미로운 그런 성분들이 아주 많고, 특수 부위를 좀 발전시킬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근육을 성형하거나 이런 필러를 맞는 거는 미국에서는 워낙 대중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엉덩이 큰 거를 되게 선호하잖아요, 미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엉덩이에 보형물 넣는 그런 기술 자체도 엄청 발달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술이 보디빌딩에서도 마치 보디빌더가 그것으로 몸을 만들었다라는 뉘앙스, 이거는 저도 좀 별로긴 한데, 그게 아니라 내가 기본적으로 근육을 다 만들었는데 부족한 부분, 그 부족한 부분을 성형을 해서 이렇게 좀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거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약점 부위 있는 사람들은 혹할만 하던데, 그러니까 이제 보디빌딩에 미쳐있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 시도해보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그 약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운동을 저도 지금 한 20년 가까이 하면서 느끼는 건데, 약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치는 사람마다 분명히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약을 100까지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약을 30밖에 못 받아들여. 근데 30을 받아들이더라도 나머지 운동이라든지 뭔가 자기 몸에 맞는 식단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서 비어있는 70%를 어느 정도는 이렇게 보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질문 진짜 많이 나오는 게, 김민수 프로한테 뭐 신톨러 언니 뭐니, 그런 그 질문은 옛날부터 있었어. 옛날부터 엄청 있었는데, 아니 김민수 프로 어깨가 원래 좋았거든요. 근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김민수 프로가 어깨에 넣었다 그러잖아요. 아니 씨발, 어깨가 장점인데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깨가 장점인데 어깨에 그걸 왜 넣냐고. 어깨가 장점이야, 김민수 프로가. 근데 그걸 어깨에 왜 넣어? 부족한 데다 넣어야지. 그러니까 그게 좀 의아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지금 보면은 여론몰이도 지금 되는 것 같아. 바디알케미님이 영상을 참 잘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영상 퀄리티적으로만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선동을 되게 잘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바디알케미님을 보면 영상 내용이 이제 어두운 면을 밝힌 거, 그것까지는 저도 진짜 좋은데, 완전히 이제 보디빌더들은 무조건 저걸로만 몸을 만든다, 이걸로 이제 끌고 가는 거야. 중립적인 위치가 아니라 얘네들은 이걸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야 하면서 이제 더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저는 좀 그렇게 봐요. 뭐 박승현 씨나 뭐 간고 씨나 뭐 이런 분들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보디빌딩 쪽에서 실패를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보디빌딩에서 경쟁을 했는데 내가 약을 썼어요. 근데 이제 실패를 했어. 그러면은 이 보디빌딩 씬이라는 데를 그냥 전체적으로 욕을 하고 싶어지는 그런 뉘앙스 같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 보디빌딩이라는 거는 사실 옛날부터 그냥 약물을 써오던 그런 단체인데, 근데 그거를 이제 더 공격을 해서 더 욕을 먹게 만들려고 조금 의도가 깔려 있었다, 이거는 저도 생각을 합니다. 중립적인 사람은 없죠. 저는 우파라니까. 인간이 어떻게 중립적일 수 있겠어요. 인간이
사람과도 인연이 있고 내 생각에서도 하루에도 12번씩 오락가락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앞에서 한 말과 뒤에서 한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 저도 100번 이해해. 근데 이제 그 갭의 차이가 너무 크지 않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요즘에 보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뒤에서 얘기했던 것에 그 격차가 굉장히 큰 사람들이 많아 보이니까 그 사람들을 좀 이중적이고 역겹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죠.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이쪽 얘기도 듣고 저쪽 얘기도 듣고 이게 되게 좋다. 저는 그게 결론입니다. 오늘 라이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를 갈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나바에서 몸으로 증명하겠습니다. 몸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합에서 2데이가 아니라. 자, 오늘 라이브 여기까지.